지금 청년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볼라, 부자의 볼륨 업 라디오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저축은 늘 뒷전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부는 생각보다 많은 청년 전용 자산 형성 정책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3가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두 번째,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세 번째, 내 집 마련의 시작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 3가지를 통해 정부가 함께 불려주는 돈의 원리를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저소득 청년의 희망사다리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실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바로 복지형 매칭 저축이죠. 여러분이 돈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이상을 함께 넣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2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 차상위 이하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폭이 넓습니다. 근로조건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룹, 차상위 초과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조건은 월 5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이하입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정부는 소득이 더 낮고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그럼 혜택은 뭘까요?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3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 매칭금과 추가 지원금이 붙습니다. 특히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내일키움 장려금 월 최대 20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월 최대 15만 원, 근로소득 공제금 월 10만 원, 생계급여 수급제 한정입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3년 만기 시 최대 7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일하면서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금융이 만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신청 방법도 간단해졌습니다. 복지로 포털 사이트 또는 하나은행 같은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이미 소득이 좀 있는데 이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이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보다 한 단계 높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관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고 실제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운영합니다. 가입 대상은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기준입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예를 들어 볼까요? 1인 가구라면 연소득 약 6,234만 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연소득 약 1억 2,163만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계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만기는 5년이고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4.5% 수준입니다. 그럼 정부 지원은 뭘까요? 바로 정부 기여금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만 기여금을 받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 만기 시 약 2,925만 원을 받습니다. 개인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5만 원의 기여금, 만기 시 약 3,572만 원입니다.
개인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6만 원의 기여금, 만기 시 약 4,249만 원이죠.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매칭 지원이 제공되며 납입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6,3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은 전혀 없습니다. 주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연소득 6,500만 원이라면 정부 기여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비과세 혜택과 은행금리는 받을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월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원금은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치면 저소득 구간 2,400만 원 이하는 약 4,900만 원, 중소득 구간 4,800만 원 이하는 약 4,700만 원, 고소득 구간 6,300만 원 초과는 약 4,400만 원, 5천만 원은 저소득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2025년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청년들의 유동성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첫째, 2025년 하반기부터 부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원금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어요. 결혼자금, 주택계약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죠. 둘째, 3년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도 혜택을 일부 유지합니다.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025년부터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됩니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존 40만 원 한도를 넘어 확대 구간 30만 원에도 3% 기여금이 붙습니다. 월 33,000원, 5년이면 약 198만 원이 추가로 쌓입니다. 넷째, 신용점수 혜택도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에서 10점이 자동 부여됩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정말 중요한 혜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5년 안에 인생의 첫 목돈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세 번째, 내 집 마련의 시작,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건 모든 청년이 반드시 가져야 할 통장입니다. 주관은 국토교통부, 운영은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이 맡습니다. 먼저 이 통장의 역사를 짚고 가야 합니다. 과거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이 상품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만 존재합니다. 가입 대상은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가입 시와 만기 시 모두 해당됩니다. 과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서득 기준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주려는 거죠. 그럼 혜택은 뭘까요? 첫째, 금리가 높습니다. 일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연 2.8에서 3.1%인데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입니다. 둘째, 납입 한도가 2배로 늘었습니다.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넷째,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기존 청약 통장에서는 불가능했던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 드림 대출 연계입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청약 당첨 후 이 통장을 유지한 청년은 저리에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1.2%까지 우대됩니다. 고금리 시대의 1%대 대출이라니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게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는 주거 안정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빌리면 청년층이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즉, 이 통장의 설계 목적은 이겁니다. 저축에서 청약, 당첨,
저리대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이죠. 그럼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청약 통장이 있다면 자동 전환 또는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납입 원금은 이전 금리가 적용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함께 있어도 세대 분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만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자, 이제 세 가지 정책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청년 내일저축 계좌입니다. 정책 목표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만기는 3년, 핵심 혜택은 정부 매칭금과 자활 지원금,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정책 목표는 중장기 목돈 마련, 자산 형성, 주관부처는 금융위원회,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만기는 5년,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정책 목표는 주택 마련 및 대출 연계,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7천만 원 이하, 만기는 해지 시까지. 핵심 혜택은 최대 4.5% 이율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그리고 타 정책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소득이 낮다면 내일저축계좌와 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필요하다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입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이 소득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층적인 안전망을 만들어뒀습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 자산 형성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정부가 함께 저축하고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가 붙고 미래의 내 집, 내 자산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의 타이밍입니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소득 요건, 연령 제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고 더 이상 신규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릴 기회를 주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복지로 포털, 청년 정책 포털, 서민금융진흥원,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 또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앱에 들어가서 당장 자신이 어떤 정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청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되셨다는 응원의 댓글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번째 자선 설계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